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고 노동자의 날도 있었고요. 어린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다양한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가정의 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연결돼서 한번 5월에 읽으면 좋은 책들을 한번 여기 이렇게 가져와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린이날 관련된 책들을 한번 소개할 텐데요.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또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은 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선생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세 번째 리커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일러스트도 임진아 작가님과 함께 참여를 하셨고요. 이 표지를 보면 정말 의미가 많은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고 약간 장애를 가진 아이들부터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즐겁게 그려져 있고요. 정말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돌리면 이렇게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어린이날이 100주년이라고 해요. 이게 시작된 게 생각보다 역사가 꽤 길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어린이날은 약간 자본주의 느낌이 살짝 있긴 해요. 좀 좋은 선물 사주고 놀러가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에 약간 집중됐다면 100년 전 어린이날이 시작됐을 때 23년에 기록된 이제 어린이 해방 선언문이 어린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놀라운 게 그 시절에는 초혼도 있었고 미성년자 노동 문제도 있었고요. 인권이라는 것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부터 어린이날을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함께 만드시고 어린이날을 통해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아이들을 높여주는 그런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경어를 써주십시오. 존댓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발, 목욕, 의복을 때맞춰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만 내지 말고 타일러 달라. 너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어를 써달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이발, 목욕, 의복 같은 거를 때맞춰 해달라는 말이 오늘날 자꾸 들리는 그런 아동 학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자꾸 오늘날도 이게 잘 안 지켜진다. 근데 그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어린이날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아이들을 인간으로서 좀 존중하고 그들을 잘 돌보자 라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도 가져와 봤고, 그렇다고 이 책은 그냥 말랑말랑한 에세이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안에는 노키즈존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언급이 되고요. 요즘엔 거의 유행어처럼 많이들 사용하는 모모리니라는 말 있잖아요. 주식을 배우는 초보자를 주리니, 헬스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헬리니 라는 표현을 언급하시면서 작가님은 그런 표현들이 자칫 아이들이 그냥 미성숙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의 정의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런 표현으로 초보, 잘 못하는 거, 미숙한 거를 가리키는 걸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조금 조심히 하게 됐고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다루었나를 조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이번에 리커버로 나와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가져온 거는 아이들과 함께 읽으실 수도 있고 어른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물이 되는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이 안에 그림들이 담겨져 있죠. 물이 되는 꿈은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로 책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그림들은 최근에 상을 받으신 이수지 작가님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펼쳐보면 QR코드를 치면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그림책을 같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이수지 작가님의 특징은요, 좀 이따도 소개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장이 있는 그림책이 아니라 글 없는 그림책으로 자신의 장르를 넓혀가고 계세요. 이 책은 정말 책을 넘어서서 약간 작품 같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놀랬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종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책 딱 펼쳐서 읽을 때 약간 감동 같은 거 받았어요. 약간 작품 같아서. 그래서 이게 긴 하나의 종이로 책이 만들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한 아이가 수영을 배우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루시드 폴의 노래들의 가사들과 함께 그림들이 연결돼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생각보다 뭉클한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 보면은 물이 되는 꿈에 이렇게 악보들도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책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로 된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지 작가님의 정말 장점을 이 책에서도 만날 수 있었고, 저도 루스도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감동스럽게 읽었던, 그리고 봤던, 그리고 들었던 노래이자 책입니다. 물이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사실 상 받은 책은 여기 있죠. 여름이 온다라는 책인데 책이 꽤 크죠. 그리고 이 책도 역시나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도 이제 비발디 4개 기반으로 해서 이 그림책을 만드신 건데, 여기도 앞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이 책도 추천하고, 여기 마크도 이렇게 박혀있네, 수상했다고. 이 책도 되게 좋고, 물이 되는 꿈은 좀 더 얇고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권을 이수지 작가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요, 어른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보시나요? 성교육은 다음을 가르칩니다 라고 해서 마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유정 작가님은요, 성교육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고 그것과 관련돼서 인권이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 내용들로 이 책은 가득 차 있는데, 작년 말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책용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가정의 달 하면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약간 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되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는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많은 보수 단체들이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냐라고 항의를 해서 이게 좌절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페미니즘, 동성애 관련, 성차별 관련된 표현들이 언급되면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성교육이고 왜 좋은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필요한가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하나의 수업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고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쓰신 김재혜 작가님이 추천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성에 관한 탐구와 성찰이 불경한 것이기는커녕 나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기르고 타인을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지식이자 삶의 태도라고 말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앞에는 여기 핵심 단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 즐거움, 권리, 관계 맺기, 동의, 안전, 다양성, 몸, 감정이라고 주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리고 목차를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성교육이 단순히 그냥 특정 과목에 대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주체성, 개인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등이라는 책이고요. 배반인문학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유한성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되게 얇고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이 시리즈가 배반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으면 결코 배신하지 않는 반려인문학, 해서 배반인문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제는 외모 강박, 취향, 자아, 혐오, 사랑, 그리고 이 책엔 나의 듦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리즈들이 좋거든요. 물론 두껍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얇게 컴팩트하게 핵심 논의를 딱 던져주면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이 약간 선물하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독서 모임하기도 좋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표지도 되게 직관적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나이를 혐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이가 애매하게 많은 것,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든다는 게 뭐랑 연결되냐면 외모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주제가 이 나이 듦, 노화라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계속 들 거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나이가 계속 들 건데 그걸 피할 수 없는데, 젊음만을 누리기에는 뭔가 미리 대비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대비 차원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 책에서 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핵심 논의만 던져서 되게 알차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져온 책들은 약간 고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옛날 책처럼 보이죠? 이 책은 잠깐만요. 뒤에
네, 뒤에 이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책입니다. 네, 1989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책이고요. 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입니다. 칼릴 지브란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얇은 책에서는 지혜자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예언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약간 현자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떠나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한 부분, 관계 이런 부분도 좋았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한 여인이 말했다. 저에게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는 말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순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순 없다. 왜?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 줄 순 없다. 왜?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들 아이들과 같이 되려 애쓰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 애쓰지 말라. 왜? 삶이란 결코 뒤로 돌아가진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는 것이므로. 그대들은 활,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간다. 그리하여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그분의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 것이다. 그대들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왜?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아이지만 그 아이가 자기들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좀 오늘날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선 사랑에 대한 내용, 영혼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 유익하게 나이든 현자에게 듣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스승의 날과 어울리는 책이기도 하고 어린이 관련된 문장을 제가 좋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두 권의 책은요, 고전입니다. 하나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이고요. 하나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입니다. 약간 스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이야기, 자기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약간 스승의 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변신 카프카는 가족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책이에요. 주인공이 벌레가 되잖아요. 그러고 그 가족이 분명히 사랑하던 가족이었지만 특별히 돈 문제가 자꾸 언급되면서 벌레가 된 그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벌레 취급하되는 과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것 같아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정상가족 같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약간 사회에서 좋다 정상이다라고 생각한 그런 가족, 어린이, 스승이라는 걸 좀 벗어나서 나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해도 조금 당황하지 않고 이런 책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 책들을 통해서 그런 가족, 스승,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5월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은 이렇게 8권의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한번 이것과 연결되는 질문,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대해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 그렇지만 휴일은 별로 없는 달인데요. 5월 건강히 지내시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 형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우리 사회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이 5월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